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 게임 이론. 그중에서도 아주 흥미로운 개념인 반복 게임입니다. 어떻게 미래라는 변수, 딱 하나가 우리의 모든 선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논리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열한 비즈니스 경쟁 상대든 국제정치의 라이벌이든 분명 서로의 뒤통수를 치는 게 당장은 이득인데도 불구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핵심 수수께끼입니다. 자,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게임 이론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죠. 바로 죄수의 딜레마부터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표가 바로 그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 상황입니다. 플레이어가 2명 있고요. 각자 동료와 협력할지 아니면 상대를 배신할지 선택해야 해요. 만약 둘 다 의리를 지켜서 협력하면 둘 다 3점씩 얻는 괜찮은 결과가 나오죠. 하지만 한 명이 배신하고 다른 한 명이 협력하면 배신한 쪽이 무려 4점, 가장 높은 점수를 혼자 독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수, 이 보상 구조가 모든 걸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게임의 플레이어라고 상상해 보세요. 만약 나는 파트너를 배신했는데 파트너는 나를 믿고 협력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 혼자 풀려나는 최상위 결과, 4점을 얻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거부하기 힘든 유혹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상대방도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둘 다 서로를 배신하는 최악의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둘 다 최악의 결과, 고작 1점씩만 얻고 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공멸의 길이죠. 바로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잘 따져보면요. 상대가 협력을 하든 배신을 하든 내 입장에서는 무조건 배신하는 게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그러니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돼요. 이게 바로 이 게임의 무서운 역설입니다. 각자 이성적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둘 모두에게 최악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합리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서로 협력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는 영원히 이 배신의 딜레마에 갇혀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자, 이제 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이 게임이 딱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에 새로운 희망의 실마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상상해보세요. 이 찜찜한 게임을 무려 100번이나 반복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좀 달라질까요? 아, 이번에 내가 배신하면 다음번에 저쪽에서 분명히 보복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차라리 길게 보고 협력을 유지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계산이 서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게임 이론가들은 여기에 역진귀납법이라는 아주 무서운 논리의 함정이 숨어 있다고 경고하거든요. 이 논리가 정말 소름 돋는데 한번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생각해 볼게요. 자, 맨 마지막 100번째 게임입니다. 이게 마지막 판이니까 다음은 없죠? 그럼 이건 그냥 단판 승부랑 똑같잖아요? 당연히 서로 배신하겠죠. 그럼 그 바로 전 판, 99번째는 어떨까요? 어차피 다음 판은 서로 배신할 게 뻔한데 지금 굳이 착하게 협력해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럼 여기서도 배신. 이 논리가 마치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면서 98라운드, 97라운드, 결국 첫 번째 라운드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결론이죠. 이 게임을 100번이 아니라 100만 번, 1000만 번을 한다고 해도 게임의 끝이 언제인지 정해져 있기만 하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첫 판부터 마지막 판까지 주구장창 배신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수수께끼가 더 깊어졌네요. 자, 드디어 진짜 해결책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딜레마를 한 방에 해결할 열쇠는 바로 무한한 지평선이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게임을 몇 번이나 반복하느냐.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이 게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즉, 이 관계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자체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끝이 보이지 않을 때 비로소 협력이라는 선택지가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경제학에서는 이걸 할인 인자라고 부르는데요. 델타라는 기호로 나타내죠. 용어가 좀 어려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인내심의 촉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할인 인자가 높다는 건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의 장기적인 보상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인내심이 충분히 강할 때, 다시 말해 미래의 가치를 아주 높게 평가할 때 비로소 배신이라는 달콤한 단기적 유혹을 이겨내고 협력을 통해 얻는 장기적인 이익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른바 미래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때 협력의 꽃이 피어나는 거죠. 그럼 이런 무한반복 게임에서는 도대체 어떤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수많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한 아주 유명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tit for tat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이랑 비슷하겠네요. 이 tit for tat 전략의 교칙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해요. 첫째, 착하게 시작합니다. 절대 먼저 배신하지 않아요. 둘째, 보복합니다. 상대가 날 배신하면 바로 다음 판에 똑같이 갚아주죠.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셋째, 용서합니다. 상대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협력하면 뒤끝 없이 바로 용서하고 다시 협력 관계로 돌아가요. 이 간단한 세 가지 원칙이 이 전략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이론들이 그냥 책상 위에서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사실 우리 현실 세계는 이 반복 게임의 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제1차 세계대전 때 한 영국군 병사가 남긴 기록의 일부입니다. 서로 총부리를 겨눈 끔찍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의 서부전선은 몇 년 동안이나 교착 상태였어요. 병사들은 매일매일 똑같은 참호에서 똑같은 적의 얼굴을 마주봐야 했죠. 이게 바로 무한 반복 게임의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대치 상황 속에서 양쪽 병사들은 서로를 죽이는 대신 너희가 쏘지 않으면 우리도 쏘지 않는다는 식의 암묵적인 tit-for-tat 전략을 통해서 살아남는 법을 스스로 터득했던 거죠. 무려 500년 전 마키아벨리도 이 원리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군주론에서 절대 용병을 쓰지 말라고 경고하는데요. 왜냐하면 용병에게 전쟁이란 돈만 받으면 끝나는 단판 게임이라서 더 많은 돈을 주는 쪽으로 언제든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자기 가족과 조국의 미래를 걸고 싸우는 시민군은 반복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라서 훨씬 더 믿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처럼 미래에 대한 기대는 우리의 모든 선택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다시는 안 볼 사람과의 관계는 단판 게임일 수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끝을 알 수 없는 무한 반복 게임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게임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게임의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